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상당히 살아가기 힘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살아가기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년 전 이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 집회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민노총 집회가 터져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때 언론기관은 촛불 집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그리고 참여 숫자보다 훨씬 더 많게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애국 시민들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겁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극기 애국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언론기관들은 이런 사항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 MBC 김장겸 사장 시절 때 김세희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의 여러 가지 노력 등에 의해서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어느 정도 태극기 애국 집회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언론은 완전히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시다바리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다바리를 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그게 일본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하는 행태가 하도 지저분하고 아주 더러워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태극기 애국 집회는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MBC 최성호 사장 이후에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태극기 애국 집회의 태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KBS 양성동 사장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KBS는 세 가지 노조가 있습니다. 1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그리고 공영방송 노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노조는 공영방송 노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창경 위원장이 많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위원장은 제 기자 후배이기도 합니다. 저랑 상당히 많이 커뮤니케이션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성동 체제 하에서의 KBS는 전혀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김재동 씨 같은 사람을 초청해서 많은 돈을 주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시청률은 완전 꽝입니다. 최근 KBS에 대해서 수신료 거부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KBS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좌파 방송만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등 세계적인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이전에 KBS는 그 방송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그 일원으로서 공영방송의 모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완전 노영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주 토요일 서울에는 여러 가지 집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애국 집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집회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석방운동이 서울역 등지에서 벌이는 태극기 애국 집회가 있고, 그리고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즉 국본이 펼치는 대한문에서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면세점에서는 일파만파가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퇴진을 위하는 여러 가지 모임의 집회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용원 씨가 주최하는 K파티 그런 태극기 애국 집회도 있습니다. 이용원 대표는 항상 문재인 아웃을 외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이 진행되는 태극기 애국 집회, 여러분들 주류 언론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 KBS, MBC 등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조금씩 종편에서 TV조선 같은 데서 어느 정도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체 국민의 애국 참여 시민의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그런 부분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론을 좀 다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면 언론기관에 전화를 해서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항의 전화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KBS에 대해서는 수신료 거부운동도 펼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언론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이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언론기관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흔적이 있습니다. 가장 아프게 느끼는 것이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서 그 언론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 민원을 제기할 때 가장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KBS 내부에서는 수신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 KBS 수신료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제 후배들이 많이 있는 KBS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슴은 아프지만 우리가 민주적인 나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문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구독료를 내고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신문이 나쁘면 당장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친여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태극기 애국 집회라든지 우파의 움직임을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민노총이라든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석기 석방 집회라든지, 처음에는 난민 관련 집회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난민 관련 집회가 우파 쪽으로 흐르니까 그것도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면 됩니다. 시청률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신문을 보는 구독도 중단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 전화도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는 언론에 대한 제어 장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론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독자와 그리고 시청자, 청취자입니다. 그런 점을 잘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언론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민원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2차 대전 때 프랑스 부시 정권에 부역한 언론인들이 나중에 2차 대전 종료 후에 모두 많이, 그 가운데 상당수가 처형이 됐습니다. 우리 부역 언론인들, 당장은 어렵지만 이후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가지 가짜 방송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방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역사의 등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너무 죽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문제 언론에 대해서는 항거, 저항, 그리고 비판 전화라도 해서 이것을 되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민주주의는 발전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시장경제,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목표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애국시민의 길입니다. 태극기도 들고 성조기도 들어야 합니다. 왜 미국이 우리를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펼쳐지는 태극기와 그리고 성조기의 물결, 이것을 보고 미국인들이 그래도 한국은 우리가 반드시 프로텍트, 보호해야 할 그런 나라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